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. 우선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지만 사적인 인연을 공적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던 민정수석 재가 논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너무 간단한 거라서요.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사장 인사 발표를 보면요. 2013년 검사장 인사 발표를 보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2013년 12월 29일 날 내정 발표를 합니다.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또 나와요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검사장 인사 2009년을 예를 들어보면 법무부 보도자료는 2009년 8월 10일 날 나옵니다. 그리고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한참 있다, 2, 3일 있다 또 하는 겁니다. 이게 통상적인 과정들입니다.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좀 정리를 하자. 논란이 될 거 가지고 논란을 벌여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국민 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. 지금 소통수석님 밖에 계시죠? 예.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. 전체 비서실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소통이라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듣는 게 필요하죠.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.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.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. 저기 보시면 한겨레 신문에서 나와 있습니다.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텐데요. 김대중 대통령은 150회, 노무현 대통령 150회, 이명박 대통령 20회, 문재인 대통령 6회 이런 식으로 기자간담회 합친 횟수다라고 나옵니다. 이게 기자협회 보를 인용했다고 나와 있고요. 문화일보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기자협회 사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YTN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러나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기자협회 측은 그런 조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왜 출처로 지목됐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야당에서도 위와 같은 통계, 즉 김대중 대통령 150회, 노무현 대통령 150회, 문재인 대통령 6번이라는 부분을 야당의 대변인께서 공식 논평으로도 내었습니다.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비서관으로 있었지만 150번 아니거든요.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뒤져봤어요. 그랬더니 저희가 막 뒤져봤더니 시사오늘이라는 데서 2020년 8월 26일 날 자체 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 또한 오류가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원문에 없는 인용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?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다음 그 봐주시죠.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브리핑 횟수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번, 박근혜, 이명박 대통령 한 번도 없습니다. 이건 인사 발표에 관한 브리핑이고요. 담화 연설, 신년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때 대국민 담화를 3회나 하셨어요. 그리고 국회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6번, 박근혜, 이명박 대통령 4번, 2번. 자, 그리고 기자회견은 주간에 가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 6번, 박근혜 대통령 3번, 이명박 대통령 3번입니다. 가로 안에 있는 건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시는 거고요.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토탈 기자들과의 소통, 물론 이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는 건 대국민 소통을 의미합니다.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21번입니다.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. 박근혜 대통령 14번, 이명박 대통령 15번입니다. 이 외에 언론 인터뷰라든지 프레스센터 방문 이런 거 다 논외로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방을 벌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과의 소통, 물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국민과의 소통은
한계가 없습니다. 많이 만나서 듣고 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. 앞으로 더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.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객관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뿐이죠.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해야지,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6번밖에 안 해. 이것만 남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제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좀 단호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. 말씀 한번 좀 해 주십시오. 네, 어느 정부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께서 소통을 안 하신다고 느낀다 하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자.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시간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책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왕이다, 왕이 주는 하사품이다,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일종의 비아냥이 있습니다. 미국이라든지 외국 사례에서 코로나 대응 지원금이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. 예.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? 많다 적다 중간이다로만 시간 관계상 해주시면. 예, 뭐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대응과 재정 지출 규모가 한때는 우리 정부가 많이 적다라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. 다른 나라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기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왕이 그럼 미국 왕입니까? 영국 왕입니까? 뭐 황제 수준을 넘어서죠. 우리나라보다 10배, 20배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정치시장 말씀 예. 기회 드리겠습니다. 국난을 극복하자는 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십사라고 생각 들고 단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원칙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. 예. 지금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재정과 금융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. 다만 각 나라가 처한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또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 정책 수단의 규모나 방식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단순히 GDP 대비 몇 퍼센트 또는 전 국민 지원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정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핀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고요. 다만 그 재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고용대책까지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그것이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